구자민, 구자민 일어나. 구자민, 구자민. 금세 잠들었다 다시. 자, 이렇게 잠자는 학생이 줄어들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부터 12월 19일 날 있을 고입 선발고사 대비 시험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보고 너희들이 활동을 해서 하나하나 다시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3학년 내용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2학년 내용, 그리고 또 시간이 나오면 1학년 내용까지 한번 다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과학 교과서 중에 선생님이 맡았던 화학 단원의 내용과 물리 단원 내용, 이 두 단원의 내용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 방식은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2시간 중에 1시간은 이렇게 내용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1시간은 기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용 확인에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강의를 올려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내용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학년 처음 배웠던 내용인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과학에서 어떠한 물질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 성질은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바로 크기 성질과 색이 성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물질의 양이 변화할 때 특정 값이 변화하는 것이 바로 크기 성질이고, 특정 값이 변화하지 않는 성질을 우리는 색이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질 중에 물질에 따라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걸 우리가 그 물질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색이 성질이 대부분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 끓는 점, 두 번째는 밀도, 세 번째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세 가지 물질의 특성을 활용한 혼합물의 분리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끓는 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물질은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고체, 액체, 기체가 있겠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그렇죠, 기화라고 부릅니다. 자, 비커 안에 어떤 액체를 채워두고 불로 한번 가열해 봅시다. 자, 특정한 온도에 다다르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액체 내부에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기화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자, 이 구간에서는 액체만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다가 특정 온도에 다다랐을 때, 자, 이 점에 다다랐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가 모두 기체로 변화하면 다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가해지는 모든 열 에너지가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데, 기화하는데 에너지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끓는 점이라는 게 그 외부에서 압력과 관계가 있는데, 외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끓는 점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솥의 경우에는 내부의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이 100도씨에서 끓지 않고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밥이 더 빨리 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도가 높은 산 같은 데서 압력이 낮은 곳에서 라면을 끓이거나 밥을 해 먹을 때 물이 더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밥이 잘 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물질의 특성, 밀도입니다. 자,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질량을 이렇게 부피로 나누어서 밀도를 계산합니다. 자, 단위는 보통 여기 보면 1세제곱센티미터당 몇 g이냐, 혹은 1ml 부피당 얘가 몇 g이냐, 이런 식으로 밀도를 표현합니다. 자, 밀도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물질의 양이 많든 작든 상관없이 밀도는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두 번째,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 보통 물질이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있을 때 고체 상태의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순이 된다라는 거. 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바로 물입니다. 액체 상태에서 이렇게 가장 밀도가 크고 그 다음 고체, 액체, 순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바로 용해도입니다. 자, 어떤 특정 온도에서 용매, 어떤 물질, 녹이는 물질이죠. 자, 용매 100g에 최대한으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합니다. 자, 용매는 뭔가를 녹이는 물질, 용질은 그 녹아드는 물질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 보통 대부분 이 5가지 물질이 있는 5가지 물질 모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녹는 양이 용해도는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용해도 곡선에서 이렇게 위 영역에 만약에 점이 찍혀 있는 용액이 있다면 얘는 과포화 용액이 될 것이고 이렇게 선 위에 있는 용액은 포화 용액, 아래쪽에 있는 용액은 불포화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용해도 그래프에서 이렇게 질산칼륨처럼 온도에 따라서 기울기가 굉장히 클 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큰 물질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석출되는 이 물질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온도가 60도일 때 이렇게 80g의 질산칼륨을 물에 녹였다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20도로 냉각을 시킵시다. 그러면 20도씨에서는 질산칼륨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요만큼의 양이 고체로 석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석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냉각시키기 전에 처음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 후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을 빼게 되면 이게 석출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렇게 기체가 얼마나 녹아드는지, 기체 용해도의 경우에는 자, 압력과 온도 영향을 받는데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세 가지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혼합물의 분리 방법. 이렇게 섞여 있는 액체를 끓여가지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에 모이게 되고 끓는 점이 좀 더 높은 물질이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모이게 되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 바로 분별 증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분별 깔때기입니다. 분별 깔때기는 두 액체를 여기다 넣어줬을 때 이 두 액체가 섞이지 않고 이렇게 층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이때 이 마개를 열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액체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어 두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밀도가 큰 액체가 이제 아래층에 있게 되고 밀도가 작은 물질이 위층에 있게 됩니다. 물과 식용유의 경우 물이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물과 식용유를 여기다 분별 깔때기에 넣어주면은 어느 물질이 아래쪽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밀도가 큰 물이 아래쪽에 있을 것이고 식용유가 위쪽에 층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물과 참기름을 비교했을 때도 물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물이 아래층, 참기름이 위층에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자, 이렇게 붕산과 염화나트륨처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녀석과 작은 녀석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자,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이렇게 다 녹아 있다라고 합시다. 붕산은 이렇게 이만큼 녹아 있다라고 합시다. 이런 높은 온도에서는 둘 다 녹아 있을 수 있지만 용액을 한번 냉각시켜 봅시다. 냉각을 시키면 붕산 같은 경우에는 40도로 냉각했을 때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요 양보다 더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만큼만 녹아 있고 이만큼은 고체로 석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염화나트륨 경우에는
냉각을 시키더라도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보다 작기 때문에 다 녹아 있을 수 있겠죠. 이래서 높은 온도에서 두 물질을 녹인 상태에서 이걸 냉각시켜서 한 녀석만 속출해내는 방법을 우리는 분별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흰 종이를 이게 물이 들어있는 샬레 살짝 끝에만 담굽시다. 종이를 이렇게 점을 하나 딱 찍읍시다. 사인펜으로. 그럼 아래에서 물이 이렇게 점점점 빨려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이 잉크 또한 물과 함께 빨려 올라가게 되는데 잉크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색들이 그 물과 함께 빨려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잉크의 각 성분에 따라서 빨려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성분들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물질의 특성, 끓는 점, 밀도, 용해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까지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이게 한 단원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담을 수는 없고 활동지에 나와 있는 활동지를 가로 채워넣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활동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수업을 앞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또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명상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기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